조심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생겼습니다. 질문지는 받아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질문이? 네. 너무 진행이 잘 되게 질문을 잘 짜주셔가지고 이게 제일 고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완전 좋아요. 맞아요, 좋죠. 근데 교수님 진짜 더 잘생겨주신 것 같아요. 빈말을 진짜. 탕탕기였어요. 아니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얘기해주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의 기본이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걸 흔들래. 이건 못하겠고. 카메라 의식 안 하시고. 미정씨 안 본 사이 꼰대 돼가지고 저요? 제가요? 아 제가 깜짝 놀랐네. 시간 강사 2년 하니까 꼰대 되더라고요. 지금도 수업하고 오시는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 수업 하고 연기와 창의적 사고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1등 하시죠? 아니요. 1등 못했어요? 우리 때 1등 했죠? 네, 저희도 1등. 그 이후로 팍 꺾이더라고.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다시 돌아왔어. 금방 또 1위를 탈환하실 거라고. 아니야. 그거에 집착하니까 사람이 공격을 주시더라고. 1위 하셨구나. 1등 했어요 그때. 이제 좀 긴장이 풀리시나요? 네. 긴장은 참.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네. 네. 자기소개요. 네, 그냥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을 소개한다면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됐으면 좋겠나요? 저는 배우이자 학자이고 싶은. 정말요? 배우이자 학자이고 싶은 김태경. 학자요? 네, 학자. 약간 연기요? 연기에 대해서 이 매체 연기라는 분야 자체가 좀 아직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은 학문 쪽이라 그쪽으로 좀 학문적으로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냥 연기라는 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어고 그냥 몸동작인데 그거를 글로 학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TV 드라마나 영화 연기 자체를 네. 이렇다라고 그냥 우리가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 연기를 보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정리해놓은 건 많이 없어서 그거를 하고 싶은 중간자적 입장인 사람이랄까. 약간 학문적인 연기와 실제적인 연기를 걔를 좀 줄이고 싶은 거죠. 되게 비전이 엄청난 멋지신데요. 그럼 그거를 보시고 이제 교수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세요? 보고 한 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하고 싶고 공부가 재미있어서 박사과정까지 왔는데 근데 그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공부가 아니라 내가 현업에서 뛰고 있는 거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좀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 좋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지점들에서 나온 결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연극학과 출신인데 그 연극학과에서 연극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니까 그다음에 방송에 처음 나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초반에. 갭이 너무 커서. 네. 그거를 좀 줄이고 싶은 거죠.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보시니까 맨 처음에는 대원외고 공부를 잘하셨는데 이제 배우를 독일어? 독일어학과. 독일어 가세요? 저 독일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대원외고에 했는데 이제 연극 영화과로 방금 진학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난 배우를 해야겠다 하셔가지고 하신 거세요? 공부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하신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게 네네. 고3 때 수능을 막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원외고 학생들이 가는 정도는 못했고 딱 우리에서 하위 한 5% 정도를 받은 거예요. 수능에 좀 미끄러져가지고. 네네.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재수하셨구나. 재수를 하다가 이제
대원하고 다른 학생들이 가는 수준의 점수가 되게 된 거야. 근데 그때 이제 현타가 오더라고요. 고민이 오는 거야.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길인가? 그 이제 그 순간 갑자기 플랑크톤이 된 거지. 부유하기 시작한 뭔지 모르겠네. 이제 어떡할까 그러다가 네. 중고등학교 때 워낙 춤추는 거 좋아하고 무대 위에 서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래 전문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재수하는 도중에요? 재수 수능 보고 나도 그 다음에 연기하고 등록하고. 근데 연기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연출 전공으로 들어가서 연기 전공. 아 원래는 연출 전공으로 들어가셨구나. 네. 그럼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응원하셨고 아버지는 세상을 놓으셨죠. 아버지는 워낙 싫어하셨어. 아직도 기억나. 그냥 맨날 밤에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저 자는 거 보고 한숨 푹 쉬어요. 술 냄새가 확 나. 한 3개월을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기대가 크셨나봐요 거의. 크셨겠죠? 아버지도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이라 공부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욕심이 네. 있으셨겠네요. 아무래도 갑자기 그렇게 간다니까 싫으셨나봐요. 근데도 연기가 좋으셨던 거고. 그냥 아버지랑 안 친해가지고 별거. 별거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음. 물론 반항심도 있었어요. 반항심 반, 호기심 반, 뭐 이런 거. 뭐 모르고 갔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더 공부가 계속 하시다 보니까는 지금 교수직을 하고 계시게 된 거세요? 그런 거 같아요. 박사까지 하시고. 네. 대부분 연극영화과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부하기 싫어서였는데 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기획서부터 쭉 공부를 해야 연기에 사조도 있고 장르마다 또 접근 방법이 다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 네. 근데 좀 재밌었어요. 석사까지 가보니까 훨씬 재밌다. 그러다 보니 계속 어쩌다 보니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 약간 정말 그냥 좋아하시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셨다는 듯이 들리는데 맞는 걸까요? 맞아요. 되게 그냥 자연스러워. 좋았죠. 다른 건 없었어. 좋았어요. 장르마다 접근 방식이라는 게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다를까요? 되게 연극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는 거면은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뭔가 그런 장르들의 접근 방식이 다 다른 거에 재미를 느끼셨는지가 궁금해요. 그것도 웃긴 게 이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졌는데 네. 처음에 뭐 연극밖에 못했었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탤런트로 데뷔하기 시작하면서 드라마는 또 이런 거구나. 네네. 영화가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네. 그 이한규 감독님 쫓아다니면서 해서 첫 영화 미역을 찍었죠. 학교 선배님. 근데 또 영화판 가보니까 또 달라요. 근데 그걸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네. 또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네네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저만의 이제 정리를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것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근 방식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굳이 뭐 여기서 수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됐구나. 이거 궁금한 말씀 드려도 돼요?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인터뷰가 딱딱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극은 그냥 배우가 무대 위에서 날 것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네. 근데 TV 매체나 영화 매체로 넘어오는 순간에 이 영상 매체가 찍어내기 때문에 그만의 세계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또 조절이 달라져요. 드라마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한 20부작이면 10주인가? 10주 동안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영화는 한 120분 안에 임팩트를 깡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어떤 강약이나 템포 조절이 또 다르랄까?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영화하는 선배님들, 드라마하는 선배님들, 연극하는 선배님들 다 만나보면 배우적 성향도 좀 많이 달라요. 그쪽에 이제 적응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성향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있는 건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약간 교수 아예 연기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브라운 매체나 이런 거 안 나오시고 그냥 딱 제 연기만 학생들한테 가르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극영화과라는 것 자체가 연기는 연극학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영화 쪽에서 이제 연기가 이렇다라고 정리하기 별로 없어요. 아니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다. 어쨌든 근데 연극을 기초로 배우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대부분 연극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 선생님들 시대 때는 연극이 되게 각광과 불쾌를 때문에 지금은 TV 드라마나 영화잖아요. 근데 그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떠세요? 그 활동이랑 같이 교수님이랑 주제는 시간 강사. 강사랑 같이 교수 교수. 교육 교수시죠. 가르치는 거랑 같이 하는데 그런 어려움 안 힘드세요? 예. 안 힘드세요? 재밌는데. 안 힘드세요? 왜냐면 수업도 무대잖아요. 오. 반대로 생각하면은 물론 학생들의 니즈에 좀 맞춰야 하지만 결국에는 그 교단 위에 쓰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거는 스케줄이랑 겹치는 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출강 학교를 많이 줄이긴 했어요. 아 학교를. 한 지방에 나갔던 데는 애들 졸업하는 것까지는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스케줄이 바빠지다 보니까 이제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만 나가고 있고 지금은 동네 하나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 원래 좀 멀리도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백제예대 나갔어요. 네. 작년에 1년 동안 이제 명지전문대 같이 하다가 백제예대 먼저 그만두고 명지전문대는 뭐 강사법 뭐 얘기하시면서 뭐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부터 레코드? 어쨌든 이럴 줄 알았어. 조심해야 돼. 잘 찍히고 있나? 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수업도 무대다라는 말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 대부분 약간 그냥 생업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물론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처음 교육 환경에 들어온 것 자체가 결혼하고 나서니까 그 배우의 수입 자체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방과후 교사하고 옹변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연기학원은 가기 싫었고 왜냐면 저는 입시 연기는 모르니까 연기학원은 배제해둔 상태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기회가 닿아서 교육 환경에 뭐라 그러지 시장 이제 몸담다 보면 그걸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작은 그랬지만 하다 보면은 누구나 거기에 내 아이덴티티를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교수자로서 어떤 교수자가 될 것인가. 그냥 돈벌이로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해 오다 보니까 저런 멘트까지 날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열심히 네. 배우시는 거고. 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현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뭐 이런 거보다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 심리죠. 그리고 그런 거 자체를 좀 좋아하고. 근데 요즘 점점 더 스케줄이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아주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열혈사제도 저 진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열혈사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 전 드라마가 훨씬 더 비중이 크긴 하셨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임팩트 있는 역할이었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쁘네. 그래서 열혈사제가 종영을 했는데 찍으시면서 어떠셨고 그러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열혈사제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들어갈 때 이명호 감독님하고 한 벌써 5작품째 거예요. 감독님께서 전화가 오셨고 그쪽에 연출부에 전화가 왔고 그때 나인룸을 찍고 있었어요. 나인룸이랑 끝까지 사랑이 안 끝난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거 오프 더 레코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 어쨌든 고사했었어요 처음에. 못할 것 같다고. 스케줄 왜냐면 나인룸에 피해를 끼치고 안 되니까 그쪽도 스케줄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드라마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대본이 막 팍팍팍 나오고 막 쫓겨가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또 그쪽에서 다 맞춰주겠다 그냥 하자 그래서 그러면은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근데 남검사 역할 자체가 원래는 그렇게 뭐 한 4번 나왔는데 그럴 역할이 아니었는데 뒤에 이제 첫 촬영 끝난 감독님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잘했다. 작가한테 말해놨다. 더 나오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재밌게 찍었죠. 이한희 선배님이랑만 부딪혔잖아요 거의. 네. 극한 직업에서 그 흥행 열심과 맞닥뜨려서 연기를 해본 것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연기 그런 흥행 이한희 씨와의 아무래도 영화 쪽에서의 내공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순발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창의적이랄까? 그러니까 씬 자체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대본의 틀, 뭐 감독의 연출 자체 얽매이지 않고 좀 그 안에서 뭔가 새롭게 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같이 한 씬들은 너무 재밌게 나오고 계속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저도 틀을 하나 깨게 됐달까? 선배님한테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제가 종영해서 안타까운 거는 남검사가 좀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건데 또 다행히 열혈사제 하고 있으면서 지금 조장풍 또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거 정신 없느라고 열혈사제는 쫑파티도 못 갔어요. 그때 지방 촬영이었어서. 그럼 완전 이렇게 스케줄이 나인룸 이거 뭐야 끝까지 사랑해 그다음에 그 중간에 열혈사제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드라마를 하고 계시나? 그렇게 쭉 가고 있어요. 되게 좋은 저 교수님 너무 힘들지만 아니 난 너무 행복하죠.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냥 현장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육아하는 것보다. 딸이네요 딸. 너무 힘들겠다. 나가면 쉬는 거라고 하잖아.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바빠지시면은 이런 교육 쪽이랑 좀 힘들지 않을까요? 병행하기가? 그게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역할들 만든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선한 역할들은 많이 나와요. 나쁜 애들은 한 회에 한두 장면 나오거든요. 저는 보통 나쁜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스케줄이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일주일에 뭐 2-3번? 그러니까 뭐 병행되고 오히려 교육이랑 이게 상생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계속 이제 현장에 새로운 것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면서 배우고 왜냐면 제가 연기라는 게 어떤 건지 정리해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 연기도 좀 정리되는 그런 거. 그러면은 약간 6번 질문이랑 지금 약간 일맥상통하는 흐름으로 온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연기를 할 때랑 지금 제자들한테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그게 내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연기는 내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남의 연기는 되게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죠. 한번 수업 때 학생들한테 제 연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니네가 한번 코멘트 해봐. 이렇게 연기전문대 수업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직설적으로 코멘트를 해줘서 근데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차이? 내 건 좀 힘들지만 얘네 거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고 반대로 이 친구들이 저한테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니까 피드백들을 해주니까 같이 윈윈 아닌가. 오, 되게 열린 마음의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들어봤어도 알지만 왜냐면 그런 거를 이제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제 자기 연기를 누군가가 특히 이제 아직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하지도 않은 학생들이 내 연기에 피드백을 한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불편한 마음 없이 받아들인다는 건가? 그게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잘못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누군가 증명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으면 과연 연기가 발전할 수 있을까? 그 대부분 성공하신 선배님들은 대부분 그러신 분들일 거라고 감히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변해나가는 거죠. 저 또한 솔직히 이제 35에 뭐 연기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계속 반응 살피고 얘기해주면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것들을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것에 가장 좋은 소통의 창구는 수업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 그렇다면 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시다면 미정 씨? 어떤 제자였나요? 미정 씨랑 희윤 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었어요. 뭐 이제 언론 쪽으로 나아가고 맞아요.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요거는 진짜로 기억이 많이 남고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들 했으니까 그 매 수업 때 기억 남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많이 남고 특히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이 원했던 말을 우리 수업 모토가 그랬잖아요. 나 자신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선택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 그런 게 있지만 선택만 했으면 선택만 했을 텐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 감내하자 뭐 이런 거 바뀌어가지고 원래 그냥 선택만 했고. 선택만 했죠.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치열하게 달려왔잖아요. 누구나 대학교 올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건 뭐 딱딱한 얘기니까. 딱딱한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나를 뭐 근데 그 수업 모토에 좀 맞춰서 가는 사람들은 늘 기억에 남죠. 이 친구가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어. 근데 어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나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연락이 오면 반갑고 또 수업하면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좀 자기 거를 많이 찾았구나, 아니 내려놨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런 친구들이 제일 기억에 남죠. 혹시 이 감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그 전에는 선택이었다가 갑자기 모토가 하나 더 감내라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수업을 시작한 지 한 3년 차 되니까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감내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교수자라는 위치에 왔고 네. 그것에 대해서 즐기기만 하다 보니까 실수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지식 전달의 위치잖아요. 그리고 소통의 위치인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즐기기만 했고 책임감을 좀 배제하다 보니까 나도 잘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 책임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 책임감이 그 자신의 선택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감내해야. 그러니까 왜냐면 또 선택하다 보면은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기를 감내해. 수업을 하지. 오, 좋아요. 이런 말씀 좋죠. 지금 연기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 그렇죠. 이 인터뷰를 많이 볼 텐데. 아 왜냐면 저 대원외고 친구들도 보면은 대기업 가서 아니 뭐 검사 배지들 달고 뭐 의사 됐고 뭐 이런 거 보면 부럽지. 그 순간에 엄청 부럽거든요. 근데 걔네는 날 또 부러워요. 꿈을 이루면서. 너는 하고 싶은 거면 살잖아 이런 건데 각자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나는 그들의 삶을 포기한 거고 그들은 나의 삶을 포기한 거니까 그건 감내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거. 그러면은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유 후회 많이 했죠. 아니 솔직히 후회. 근데 지금 아니 사실 이런 거예요. 90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한 360일은 후회 없어요. 근데 후회하게 만드는 5일이 꼭 있잖아 사람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복이 빠르죠. 그런 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드라마, 영화, 연극이라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에서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장르는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연극 연출도 하셨고. 그러네. 그렇죠. 드라마도 하시고 영화도 하셨고 수업도 하고 연극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활동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라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를 혹시 찾는다면 있을까요? 아직 자리 잡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김태겸이라는 사람을 뭘로 정의할래 했을 때 저는 정직원도 아니고 아직 배우로서 확고하게 이런 배우입니다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위치잖아요. 중간자적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도전에 별로 책임이 따르지 않거든요 저한테. 아직은 뭘 집어 던져야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가족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그럼 연기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도전하시고 계시는 중이네요. 그렇죠. 숙제가 남았죠. 그럼 앞으로 약간 더 주력해서 도전하고 싶으신 건가요? 본고장? 본거장이요? 미국? 미국 아직도 유학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 박사 논문만 끝내면은 가야지. 미국으로 공부하시러.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오디션도 봐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딩부터 진출.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평생에 가볼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회라게 시간이 있는데 안 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아니면 언제 하나 싶어서 빨리 박사 논문 마무리하고 가려고 계속 생각. 그러면 정말 또 배우마랑 학자를 둘 다 잡으러 또 미국을 가신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혹시 그럼 이런 배우라 이 학자 두 개 다 놓치고 싶지 않으신 맞아요. 거세요? 근데 어느 순간이면은 좀 뭐 연기에 이제 더 자리를 잡게 되시게 되면은 좀 학자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은 또 학자적으로 뭔가 거기 미국에 가서 이렇게 배움을 얻으시게 되면 연기 쪽으로 주력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어느 쪽인지 아직 찾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확고해요. 둘 다예요. 왜냐면 그게 이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선택해라. 방점을 찍을 때가 됐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내가 연구원이라고 치는 자니까 연구원이 교수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연구원은 실험을 해야 돼요. 네. 거기서 결과값을 얻어야죠. 네. 그럼 배우가 공부를 계속하고 그걸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내 연기를 잡고 현장에서 실험하면서 그 결과값을 토대로 또 다른 수업을 제공하고 나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학자 마인드시네요. 그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네요, 근데 진짜. 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기자님의 질문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시선 자체가 나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옛날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두 마리 토끼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같은 건데 너무 연기를 실용으로만 바라보는 거, 실기로만 바라보는 거, 그 학문을 너무 학문으로만 바라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 괴짜예요. 괴짜예요. 아니요, 멋있어요. 뭔가 비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요? 팬클럽도 언제 만들어지냐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거 놀랬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학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싫을 거고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2012년 드라마 패션왕 이전에는 대학로 연극에서 시작하셨는데 이 패션왕 때의 그 어떠셨는지 첫 연기 도전했을 때 그 느낌과 그러니까 그게 2012년도 작품일 거예요 아마. 네, 2012년도. 근데 처음 연기라는 거에서 무대에 섰던 거는 2005년이거든요. 연극으로. 네, 그렇죠. 연극이죠. 네.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연극 무대 섰을 때. 네. 그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원하고 나왔으면 솔직히 어깨 뽕 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생각해보면 나 대원하고 나왔는데 뭐 연기 내가 잘할 수 있어. 큰 코 다쳤죠. 이때. 네. 그때 예, 저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로는 승승장구 해봤지만 그러니까 연기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감히
연기도 승승장구할 거라고 감히 생각했던 거죠 그때. 근데 이제 예고 출신들 뭐 밖에서 연극했던 사람들 만나서 부딪혀보고 와 내가 얼마나 건방진 생각을 했었나를 느끼게 된 계기. 그때가 딱 대학로 연극 때. 학교에 학교 전공. 네. 1학년 워크숍이었을 거야. 그때도 조연이었지. 신스틸러. 왜 실수하셨어요 무대에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당연히 주인공 할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 오만함이. 그렇죠. 그런 있었네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주인공을 했던 친구가 안양미고 나왔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잘했고 다른 또 내가 했던 역할들 했던 친구들도 잘했고 저는 그 소라는 연극의 문진이라고 고주망태 할아버지예요. 나와가지고 중간중간 웃겨주는 거. 근데 그거를 했던 기억이 너무 그때가 되게 재밌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부럽고 시기 질투하고 나 저거 잘할 수 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제가 더 잘하고 있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지. 자격지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첫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는 과정 계속 어쨌든 부족하니까 어쨌든 채워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연극이 기억이 많이 나고 패션한 때는 첫 드라마니까 그때 그 이명호 감독님 거였는데 이명호 감독님 말고 삐팅 감독님께서 저한테 야 여기 산업 현장이야. 여기서 예술하려고 그러지 마.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원숭이를 나면서 떨어져. 근데 그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 저런 얘기를 해주지? 근데 PD님이 중앙대 연극영화과 나오신 분이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거지. 여기는 여기만의 적응 방법이 있어 라는 얘기를 이제 와서 깨닫는 거는 되게 좋은 교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좀 세게 얘기를 하셨겠죠. 어떤 상황이 있었으니까 기억은 정확히 안 난다.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처음 적응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패션. 처음으로 이 드라마라는 현장에 대한 그런 거를 느끼신. 그때부터 다르구나. 어느 쪽이 더 맞으신 것 같았어요?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연기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드라마가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드라마만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재밌어요. 솔직히 다 욕심나거든요. 욕심쟁이시구나. 왜냐면 이게 되게 연극은 관객이랑 계속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사실은 TV에서 나오는 걸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긴 해요. 그거 보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재밌긴 하지만 또 라이브한 게 있잖아요, 연극은. 근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작년에 같이 영화 찍었던 형이 했던 공연을 보러 갔는데 연극을 무대 위에서 잘하는 배우는 또 다르구나 느끼고 하고 싶지만 인정하는 거죠. 내 방향은 이쪽이구나. 그러면은 또 이런 드라마 쪽을 하려면은 뭐 오디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셔왔을 텐데 좀 오디션을 하다 보면은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배우가 오디션을 힘들어하면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션은 일상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수기를 팔면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 정수기가 얼마나 좋은 정수기인지. 그럼 배우한테는 나라는 배우를 세일즈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세일즈지? 그쵸? 세일즈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내가 저 이런 배우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현장은 오디션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배우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옛날에 그랬는데 오디션장이 너를 떨구려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너를 뽑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다. 근데 그 생각에 전환이 되는 순간에 편해지더라고. 정말 오디션에서 약간 긴장 안 하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게 진짜 왜냐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많은데 진짜 오디션만 가면은 준비를 막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요. 긴장 많이 되죠. 스윙 퀴즈 오디션 때도 강영철 감독님이 직접 보셨는데 너무 긴장돼갖고
떨고 감독님 잠깐만 아 편하게 하세요. 제 방식은 가서 시시콜콜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뭐 준비하셨어요? 저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답하고 웃고 떠들다 하면은 편해져요. 근데 그냥 내 연기 보여줘야지 근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긴장 제 생각이죠. 그렇게. 왜냐면 제가 수업 때 약간 교수님이 팁을 주신 게 그때 그 되게 유명한 연극 양말. 네, 그니까요. 그거 저도 그래서 발표할 때 많이 쓰거든요. 어떤 거? 양말? 비밀이에요. 시크릿 비법을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물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치면 내가 정신을 물병을 들고 있는 거에 조금이라도 분산시킬 수 있으면 긴장이 줄어든다는 거죠. 뭔가 자꾸 신경 쓸 만한 구석을 다른 데로 좀 전환을 시키면은 그냥 이것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면 긴장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굳이 수업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되게 좋은 비법일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럼 뭐 가장 약간 기억에 남는 오디션이 있다면 어떤 오디션이 있을까요? 스윙키즈 오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긴장 많이 하셨어요? 정말 긴장도 많이 했고 그때 이후로 모든 게 좀 편해졌어요. 그 전에는 오디션을 어떻게 하면 그때가 아마 박사 첫 학기 때였던 것 같은데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고 그때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많이 시켜주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내 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거가 좋은지 하면서 또 오디션에서 긴장을 푸는 단계를 그때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스윙키즈 오디션장에서 연기 참 잘하시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그리고 그때가 스윙키즈 오디션 안 되면 접으려고 했어요. 연기를요? 그때 조금 힘들었어요. 막 오디션 보는 데는 족족 떨어지고 미국 이후에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1년 반 가까이 영어 시험 다 떨어지고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한창 이제 열심히 가르칠 때니까 그냥 교수자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좀 연극의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교수가 되니까 아예 그냥 이걸로 가자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스윙 퀴즈 되고 강영철 감독과 함께 감독님과 함께 1000만 배우가 되고 아쉽지만 잘해주세요. 다음에 천만 배우 다음에만. 물론 뭐 역할이 큰 건 아니었지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구나. 기억나요. 오디션장에서 나와서 이게야 커피 상을 느꼈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하늘 보면서 그 생각했어. 됐다. 뭔지 모르겠는데 됐다. 이거 된 것 같다. 1차 오디션 때. 그때 2차나 3차까지 봤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딱 느끼셨나 보다. 그럼 또 궁금한 게 혹시 연기 캐릭터의 다양성, 캐릭터라는 게 계속 나쁜 역할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굳히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굳혀지는 게 또 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캐릭터 연기자가 항상 그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배우분들도.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옛날에 인터뷰했던 거가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캐치비 영화였나? 위대한 캐치비가 아닌가? 아무튼 위대한 캐치비가 아니겠지. 무슨 어쨌든 영화 이래 치매인가? 누구요?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배우가 배우. 이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은 매일 똑같은 역할만 하느냐? 그때 당시 브래드 피트인 거예요. 네.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연기만 한다는데 그 사람이 기자한테 나도 연기 변신하고 싶다. 하지만 관객들이 내가 이 연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악역만 계속 하고 있는데 굳혀질까? 모르겠어요. 그런 두려움보다는 그렇게 찾아주잖아. 그게 즐거워요. 연기 변신을 오디션에서 할 수 있어요.
오디션 대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네. 내가 안 해왔던 역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알고 가요. 어차피 안 뽑히겠구나. 아. 어차피 그걸 진짜 안 뽑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때 변신 좀 해보고 아직은 내가 연기 역할이 이렇게 굳어진다 이런 거에 두려워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별로 두렵진 않아요. 잊혀지는 게 두렵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약간 교수님만의 배우로서 자기 관리 팁이 있나요? 목을 항상 이렇게 오디션 지금 작품을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사실 인터뷰 올 때 목 관리를 못했어요. 그 원래 보통 수업 전에 커피 안 마시고 그다음에 촬영하기 전에 커피 안 마시고 매일매일 발성 연습하고 레몬물을 꼭 갖고 다녀요. 근데 오늘 새벽에 애기 보고 자다가 늦잠을 자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실패한 날인데 어쨌든 그 목 관리 저는 네, 하고 왜냐면 배우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꼭 지키려고 발성 연습하고 그다음에 레몬물 커피 촬영 전에는 안 마시기 커피는 안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약간 캐릭터 연구는 어떻게 하세요? 뭐 캐릭터 연구는 이게 참 고마운 게 어찌 보면은 계속 그 비슷한 악역 역할을 악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나쁜 검사였다가 나쁜 의사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럼 의사만의 그 행동 양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것만 찾아내면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캐릭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어떤 군집에 속해 있느냐. 또 영화는 좀 접근이 다를 거예요. 영화는 드라마는 랑 영화랑 좀 그런 게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런 맞아요. 좀 드라마 쪽은 그 직업군 같이 보이게 노력하려고 하는 거. 근데 다행히 자꾸 나쁜. 근데 이렇게 학자로서 그런 약간 실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연기로 실상에 와서 그러면은 좀 영화에도 조금 더 도전해보고 뭐 다른 캐릭터에도 더 도전해보고 뭐 이런 욕심이 있으시긴. 그럼요. 오늘도 5시에 영화 오디션 보러 가거든요. 아. 영화는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불러주네. 오디션 계속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요 근래 한 6개월 정도는 옛날에는 막 프로필 돌리고 했었는데 바쁘니까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영화 하고 싶죠. 드라마 행복해요. 딜레마예요. 딜레마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드라마라는 거 특성상 저를 불러주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역할들이 조금씩 커져나가니까 행복한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영화에서도 과연 그럴까? 새로운 도전을 시켜줄까? 보통 나쁜 애들인데 똑똑한 나쁜 애 쪽이들. 그래서 단편 영화를 많이 찍어요. 단편 영화를 찍다 보면은 내가 안 해본 것도 할 수 있고 새롭게 좀 해볼 수 있고. 아 단편 영화. 왜냐면 드라마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드라마 환경과 그리고 시청자들이 저한테 원하는 바가 틀이 있거든요. 네. 제가 어떤 주인공을 좀 짜증나게 해주든 그걸 보고 시청자들이 욕을 하게 해주든 뭔가 있는데 단편 영화는 그게 아니니까 일단 그냥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에 엄청나게 큰 의의가 있잖아요. 네. 이것이 뭐 온에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네. 보니까 감독이랑 그 소통하는 과정도 재밌고 찍어 나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는 내가 뭔가를 발언권이 강하진 않은데 아직은 단편 영화 지금 발언권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보시고 시도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요즘도 그러면 단편극을 요즘은 못 찍. 네, 찍어요. 아, 찍으세요? 5월 중순에 또 촬영해야 돼요. 하고 있어요. 계속. 그냥 시간 되실 때마다는 단편극을. 네. 기회만 되면 기회만 해. 누가 써주기만 하면.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 4회 단편극 페스티벌 남자 연기상. 그 연극. 이거 연극이죠. 아 이거 연극. 네. 요거 받으신 이야기가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가 대학원 석사 과정 하고 있을 텐데
이성구 연출이라고 뭐 서울 연극협회 뭐 수상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젊은 연출가상 이런 것도 막 받았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드라마로 막 잘 될 것 같이 올라왔던 때였어요. 그때 또 어깨뽕 그때 들어갔었네. 저는 인생이 꽉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안 됐어요. 힘든 시기가 왔고 근데 어쨌든 저는 늘 연극부터 시작했으니까 대학로 연극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고향이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많이 고향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형이 한번 같이 작품 하나 합시다라고 한 1년 정도 얼굴 볼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 때 주저앉기 직전에 전화를 든 거예요. 형 죄송합니다. 연극 같이 그때 하시는 게 너무 계속 좋지 태경 씨 좋아요. 그래갖고 그냥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형이 그냥 나가자. 그래서 나갔죠. 그랬는데 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같이 단독 페스티벌 나갔던 선배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특이하더라 네 연기가. 뭐예요? 우리 연극만 하던 사람들처럼 대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연극적이고 그래서 뭔가 좀 색달랐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걸 듣고 아 중간자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죠. 다시 이제 일어난 거죠. 뭐 큰 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자라는 역할을 중간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자라고 생각하시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라고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자. 나는 중간자라는 말을 계속 암암리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정확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되게 연기와 그 이 학자의 중간자가 뭔가 계속 아까 소개도 배우이자 학자이다 이러면서 약간 뭔가 그 중간자를 이렇게 뭐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해요. 조금 더 배우님의 아이디어. 민망한 얘기인데 네네 괜찮아요. 민망한 거 좋아요. 전 중간자가 개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척자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콜라보 상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자였던 것 같아요. 존경하시는 분이 잡스. 이게 과연 지금의 시대 전국에 맞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또는 뭐 그런 네. 쪽 대부분 좀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시도하고 그냥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남들이 그건 아니야라는 게 왜 아니지? 라는 생각에서 또 출발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왜 드라마만 하면 연극 못해? 왜 연극만 드라마 못해? 그러면 영화 못해? 그런 건 아니잖아 라고 이제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많이 넘나들지만 예전에는 제가 처음 연기를 배웠을 때만 해도 선택해라 뭐 그랬던 시 연극이냐? 그랬으니까 저 처음에 방송 데뷔했을 때도 같이 연극했던 선배님께서 너는 타성에 젖어 그러다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네가 방송을 먹더니 애가 변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변하면 안 돼?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색깔이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쉽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선배님들 나중에 다 영화하시던데. 맞아요. 그렇긴 해서. 그러니까 그냥 규정 지어지는 걸 싫어해요. 내가 이렇다. 하나는 있죠. 가장, 남편, 아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 짓고 싶은데 중간자.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이렇게 뭔가 정이 내려지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싫어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시고. 근데 사실은 새롭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넌 이거야 저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내가 하는 삶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하는 거를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책임과 그러네요. 이게 또 거기서 이렇게 포기와 감내. 이야기가 이어가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포기와 감내 이렇게 이런 거를 느끼다 보면은 조금 더 시도하려는 거에 약간 브레이크도 걸릴 것 같긴 한데 요즘 약간 주춤하시는 도전 이런 건 없으세요? 뭘 하고 싶다 하도 없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그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목표는 저기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박사 논문을 아직 안 썼으니까 빨리 이거 정리하지 뭐. 그 다음에는 미국. 갈까? 뭐 이제 또 모르죠. 그때 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 또 지금은 드라마에서 자꾸 불러주니까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드라마에서 안 불러줘. 뭐 하지?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뭐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럼 또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 가장으로서의 어떤 캐릭터를 확 결정지어주길 바란 아내였다면 이렇게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는 저의 도전 자체를 늘 응원해주기 때문에. 왜냐면 감내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교수가 되려는 것들, 배우가 되려는 거 어쨌든 각자의 그 세상에서 그들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 각자 영역에. 네, 영역에서의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네, 성공하려면 그쵸.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중간자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들처럼 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한계들이 있죠. 근데 그 한계를 즐기는 것 같아. 그 한계라는 게 연기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성공을 하는 것과 이 교수로 성공하는 걸의 중간자다 보니까 뭔가 연기로 성공하려면 이 학자를 버려야 더 성공을 하는 거고 학자로 성공하려면 연기를 더 버려야 더 성공하는 건데 뭐 그런 욕심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믿어요.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라.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데 나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늘.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물론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쉬운 예로 교수 되려면 미국 갔다 와야 되잖아. 부정했었어요 옛날에. 대한민국 학문은 학문 아니야? 뭐 유럽, 미국 어디 유학 꼭 갔다 와야 돼? 꼭 유학 갔다 와야 애들 가르쳐? 학생들 가르쳐? 근데 다 갔다 오니까. 다 갔다 왔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그 방식에서의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격지심이었던 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왜냐면은 제가 유학을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교수자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신빙성이라도 있고 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면 뭐 학문의 본고장에 가서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내가 되게 어리석었다. 뭐 자꾸 하나씩 인정해 나가는 거. 그러면은 연기도 좋아하시고 이런 공부, 학자로서의 그런 배움도 좋아하시다 보니까 계속 중간자 역할을 아이덴티티로 갖게 되면서 계속 그렇게 길을 개척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맞으신 것 같아요. 연기랑 학문 둘 다 좋아해서.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좋아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좋은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다른 이유가 있나?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못 고르실까요? 둘 중에 하나만? 네. 어떻게 고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연기랑 학문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재미있는 분야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연기 학문을 좋아하잖아요. 결국 연기가 제일 좋은 거죠, 그냥. 그 연기가 제일 좋은 거는 연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 사는 거 보는 거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일이 없을 지금은 물론 바쁘시지만 일이 없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하면서 육아요. 요즘은 육아.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것도
다른 경험이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다른 거면 굳이. 우리 애 있는데 애 잘 크는 거 보고 있으면 돼. 몇 개월이에요? 7개월. 7개월이요? 곧 있으면 돌이네요. 아직 옹알이 해요? 옹알이 엄청 하죠. 아 진짜요? 누구 닮았어요? 저요. 이쁘겠다 이게. 잘못됐어요. 근데 워낙 또 부인분이 엄청 미인이셔가지고. 부정하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 그 주관적인 거니까 제 눈에는 우리 아이가 이쁘니까 우리 애기가 와이프 닮기를 바랬죠. 날 닮는데. 그래서 좀 속상. 이름이 뭐예요? 라윤. 맞아 라윤. 김라윤. 연기자를 지금 꿈꾸는 사람들을 솔직히 많이 만나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제로도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고 싶으신 말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질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하고 싶은 거를 선택했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그리고 그 환경에 들어왔으면 그 환경에서 요구하는 바들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만 집착하다 보면 또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너무나 연기적 중심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다 좀 인정하고 해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왜 막 그런 친구들 있어요. 송강호 선배님, 김문수 선배님도 다 연극판에서만 열심히 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연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극장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송강호 선배님, 김문수 선배님도 그때 대학로가 한창 잘 되고 붐일 때 늘 관객과 소통을 하셨는데 누가 그랬지? 어떤 선배가 그랬는데 배우가 딱 틀어 앉아가지고 내 연기가 어떤 것인지만 고민하고 있다 보면 가라앉아 죽는다는 거죠. 물 밖에 고개는 내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 소리는 쳐야 되지 않냐. 그런 거.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근데 이거를 배우의 목표와 학자의 목표와 이 가치의 목표 세 가지를 묻고 싶어졌어요. 배우, 학자 그리고 이 둘 중간자. 배우로서 목표는 이순재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롱런이요. 그렇죠. 어떤 역할도 상관없어요. 그죠? 하지만 잘해야죠. 연기는 잘해야죠. 늘 찾아주는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약간 네. 편안하고. 편안한 거? 모르겠어요. 불편해도 돼요. 제 연기가 불편한 역할이어도 되고 좋은데 그냥 대중들이 계속 찾아주는 배우였으면 좋겠고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학자로서는 이거 되게 거창한데? 정리하고 싶어요. 그냥 매체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연극학 전공자니까 연극학 전공자로서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갭을 좀 줄여나가고 싶어요.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즐거워요. 그게 학생들이 그냥 연극영화과에서 들어가서 수업만 들어도 곧장 영화와 드라마에 그 매체 연기 쪽으로 진출해도 아니면 또 연극 쪽으로 진출해도 되게 편안하게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 어떤 적응력을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무언가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중간자로서 그걸 다 하다 보면 잘 되지 이렇게 않을까? 두 개를 잘 엮다 보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맞닿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내가 일을 쉬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학생들한테 좀 뭐라 해야 되지? 설득력 있게 가르치려면 공부도 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또 공부랑 연기 자체가 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회 흐름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인식과 판단. 그것이 없는 배우가 과연 배우로서의 색깔을 가질 수 있을까?
마지막 이 질문은 영상 인터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기사 인터뷰는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제퍼슨 TV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조금 생각하고 계시면은 저희가 저기 세팅을 하고 불러드릴게요. 아, 뭐 또 찍어요? 네 영상 찍어요 이제. 네, 거기서도 뭘 말해요? 이거를 바탕 저희가